네, 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2부에는요, 이 성공 취업의 단계, 한 단계 밟아보는 시간입니다. 취업 스텝 바이 스텝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취업 스텝 바이 스텝 인컨설팅의 이정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괜찮나요? 네. 혼자 있으니까 멋있으시네요. 아, 정말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키워드 화면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공 취업을 위한 목표 설정이라고 나왔습니다. 목표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지만 이 시기에 맞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마침 맞은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 주에 연휴 시작이 되잖아요. 네. 연휴 시작이 되면 약간 재정비의 기간 이런 게 좀 필요하고 네. 활용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준비하셨어요? 네. 사실 1월 달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마음이 흐트러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대학교에 가보면 1월이 시작이 아니라 새학기 3월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마 지금 흐트러진 마음을 설 연휴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한테 음력설이 있는 게 어쩜 좀 다행이 아닐까 싶어요. 1월 시작할 때 못 지켰으면 음력설부터 시작을 하면 되고 네. 또 학생들은 3월부터 또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좋은 것 같은데 목표 정말 중요하죠. 일단 목표가 없으면 중심이 없으니까 나아가기가 좀 힘들겠죠. 네, 요즘 이제 신입사원 교육이 한창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입사원 제가 교육을 가다 보면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뭐 열정, 그다음 패기,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진행했던 기억에 남는 한 회사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한 홈쇼핑 회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무려 140대 1의 경쟁을 뚫고 뭐 마케팅, 뭐 PD, 디자인 이 각 분야에 약 30명 정도의 이제 신입사원을 선발해서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 과정에 제가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회사에서는 이제 슈퍼스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경쟁력을 뚫고 이제 입사한 친구였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2달 정도의 교육과 OJT를 받은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경쟁을 통해서 선발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좀 짠한, 보기만 해도 짠한 느낌의 이제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턴 개념인가요? 네, 인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자분하고 식사하면서 담당자분이 우스갯소리로 저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밝게 웃고 있지만 아마 속으로는 울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료들과의 경쟁 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저도 보면서 좀 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주간 진행되는 이 교육 과정에서 기억에 남았던 것은 항상 교육 전에 스스로 교육 목표를 설정하게 한 다음에 그 하루하루 교육을 마칠 때마다 본인이 설정해 놓은 목표와 그날의 리뷰를 통한 정리를 하게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잘못된 목표를 수정하게 하거나 혹은 애매하게 적어놨던 목표들을 다음 날은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작업들을 퍼실리테이터라는 역할을 가지신 분들이 도와주는 것들을 봤습니다. 무언가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화시키고 또 그 목표들을 실행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 그래요. 목표라는 게 정말 큰 기둥 같은 거잖아요. 기둥이 없으면 세부적인 것들이 흔들리게 마련인데 이분들은 퍼실리테이터? 이분들이 잡아주지만 개인들은 내가 다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목표가 흔들리면 아무래도 세부적인 걸 정할 수가 없겠죠.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목표 설정이라는 것을 과연 내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앞서서 목표를 잡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좀 과정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대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좀 학생들에게 하게 하는 것들 중에 한 방법인데요. 아마 취업 전문가이시니까 한번 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자려고 누웠을 때라던가 뭐 등하교 혹은 출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좀 앞으로 내가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혹은 난 좀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보신 그렇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적어서 정리해보는 작업을 하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갖고 싶은 것 4가지, 가장 되고 싶은 사람 4가지, 네. 가장 가보고 싶은 곳 4곳, 아. 가장 하고 싶은 일 4가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방법을 알게 된 이후에 매년 새해가 되면 이 작업들을 해봅니다. 그러면 매년 같은 것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작년엔 썼었는데 올해는 쓰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네.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내가 하고 싶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각 항목당 4개씩을 이제 쓰게 한 다음에 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제 게임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일단 각 항목에서 4개씩에서 2개씩을 버리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학생들은 이제 탄식을 자아내게 합니다. 버릴 게 없는 것 같은데. 버릴 게 없는 16개를 쓰기도 힘들었지만 네네. 사실 이 16개 중에서 순위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각 항목당 2개씩을 버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항목과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제 보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내용 8개 중에서 다시 4개를 버리고 이제 4개에서 다시 2개를 선택하고 와. 2개에서 이제 감이 오시죠. 마지막에 한 이제 개. 1개를 선택하게 어. 합니다. 이제 이때들의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네. 그럼 처음부터 하나를 쓰기를 하지 왜 16개를 쓰라고 하냐. 혹은 이제 8개부터 4개, 4개에서 2개를 줄어가는 동안에는 이제 누군가는 아우디를 버려야 되고 아. 누군가는 50억의 통장을 버려야 되고 야, 이 그거 과정이 어떻게 버리죠? 반복되다 보니까 오. 아이들이 조금 더 현실에 맞는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 선택된 것을 이제 다른 흰 종이에 옮겨 적게 한 다음에 네. 그것들을 그러면 이룰 수 있는 3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써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종이를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예를 들면 홍선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계속 봐야지 동기부여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좀 동기부여가 되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압박이 될 수 있어서 굳이 보지 않아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저는 약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수첩 같은 데 적어놓거나 항상 뭐 이렇게 보이는 곳에 좀 적어놓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보면 볼수록 동기부여되는 스타일 같은 경우는 보이는 곳에 좀 두고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홍 아나운서처럼 보이지 않아도 동기부여되는 스타일은 그걸 곱게 접어서 좀 어디다가? 어딘가에 좀 네. 숨겨놓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한을 정해 놓은 뒤 이제 나중에 그걸 좀 확인해 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어디다가 좀 보관을 해두고 확인을 해본다. 일정 기한이 지난 뒤에 이거 예전에 우리 뭐 타임캡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소중한 꿈 같은 걸 적어서 어디다 묻어놓는 그런 좀 낭만적인 것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네. 목표를 설정을 해도 쉽게 포기하거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방금 같은 좀 게임 같은 작업을 통해서 스스로 뭘 갖고 싶은지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공 시스템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목표를 조금 더 쉽게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우선 1단계는 내가 직접 썼듯이 불타는 열망이라든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정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두려움과 장애에서도 스스로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집중적이고 열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굳게 믿는 겁니다. 스스로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업들을 수업 시간에 했던 친구들이 6개월, 뭐 빠르게는 6개월, 또 긴 시간은 한 3년 뒤에 와. 제가 실제 감사하다고 메일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네. 강한 믿음이 현실이 된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허무맹랑한 목표가 아니라 목표는 현실적이고 믿을 수 있으며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요. 1단계가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2단계가 이제
굳게 믿는 것, 신뢰가 중요하다. 3단계 궁금합니다. 어떤 건가요? 네, 방금 했듯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종이에 적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꿈을 꾸면서 살고 있고요. 막상 아까처럼 종이에 적어보라고 하면 한두 개 적고 뭘 적어야 되는 친구, 의외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한두 개 적고 못 적는 친구도 있고요. 16개 자체를 한 개도 못 적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갖고 싶은 거 꿈꾸고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객관적이고 실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정확한 액수라던가 정확한 모습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는 왜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유를 적어보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고 싶은 이유는 성공의 난로에서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확실한 이유가 많을수록 동기부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목표를 생각만 해도 가슴을 뛰게 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3단계 구체적으로 종이에다 목표를 적고요. 4단계는 이제 목표를 이루고 싶은 이유를 적습니다. 점점 이제 목표에 점점 가깝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다음 단계도 있을까요? 네, 사실 목표를 혼자 이룬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5단계에서는 바로 내 위치를 분석하고 현재 나의 상황을 조사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통장에 잔고 0원인데 10년 후에 50억을 모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목표가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솔직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이루려면 얼마나 가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되고 그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지식이라든가 재능, 기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목록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장애물을 없애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사람이라던가 그룹, 조직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인적 네트워크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걸 근데 목표로 정해놓을 수 있는 기한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한정 없이 그냥 정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역시. 그렇죠? 네, 명 MC입니다. 감사합니다. 6단계가 바로 이제 기한을 정하라입니다. 기한을 정하게 되면요, 잠재 의식 속에서 이제 촉진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촉진 시스템이 작동하면 늦어도 그 날짜까지는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게 하는데요. 세일즈 컨설턴트인 돈 허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비현실적인 목표는 없다. 다만 비현실적인 기한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내 현재 준비 상태에 따라서 기한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료되는 시점과 함께 월간, 주간, 또 연간의 중간 기한을 정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은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이 연휴 앞두고 있는데 계획이나 목표 재점검하는 시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려요. 네, 목표와 계획은 이제 끈기와 결단으로 뒷받침하게 됩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끈기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고요. 또 끈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끈기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취업 스텝 바이 스텝 오늘은 목표 설정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컨설팅의 이정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